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암호화폐에 있어 중요한 날, 이 될 것 같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즉,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1시간 후에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연준의 결정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현재 예상 실업률은 42%입니다. 여기서 실제 수준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즉, 이 수준에 대한 예측 역사와 평균 수치, 그리고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에 조사된 전문가들이 항상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즉, 최종값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즉, 예측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보다 높거나 아니면 예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50%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동폭은 매우 작지만 보기에 4% 또는 4.1%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느로인 이 지표가 무엇을 보여줄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 여기서 1시간 후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있다면 오늘 1시간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 숫자가 42보다 낮다면 이는 시장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최상의 경우에 재테스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 위로 반전되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구조를 뚫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이 구조의 높이는 대략 87,000에서 88,000 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숫자가 나오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숫자가 4.3%가 나온다면 암호화폐에겐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치워둘게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때가 바닥이었죠.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가 최소한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흰색입니다. 이건 8,000달러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위로 뚫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빈틈을 메우면서, 그리고 이 뚫림이 에이타지 업데이트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건 빨간색 숫자가 나올 경우 더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는 98%로 돌아가서 여기서 계속 움직이며 소모될 것입니다. 알타는 상승할 것입니다. 지배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표를 보면 42%의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모든 것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달러 DXY와 나스닥이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암호화폐에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하락에는 실업률 예측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대치입니다. 즉, 실업률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암호화폐에겐 이게 더 나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쨌든 98로 갈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수준을 기술적으로 테스트하러 갈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에서는 트렌드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 전체적으로 반등 확률이 매우 높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 94,700달러 이상으로 마감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1시간 안에 이걸 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봉이 초록색인 건 정말 드문 일인데 그 안에 거래량은 없습니다. 보세요. 이건 바이낸스의 선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가장 많은 선물들이에요. 모든 거래소에서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즉, 여기서 모든 당위 투자자들이 다 털렸고 그들은 여기서 모두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고 판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보유자들이 있는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은 버퍼존입니다. 한 달 전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앉아서 손실을 견디며 가격이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 우리는 한 번에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지 수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여기요. 두 가지 주요 밀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돈을 집중시킨 것은 97, 98천 달러 근처였고
그 위에 290, 390, 4000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수평 볼륨을 보면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밀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이 밀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주요 오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어디로 갈지가 향후 움직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이걸 테스트하고 심지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리고 어제의 최저가 아래에 새로운 4시간 캔들로 고정된다면 더 나쁠 것입니다. 즉 94,400달러 아래에서 어제의 최저가가 대략 그 정도였고 나쁜 경우에는 87, 88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깨뜨렸습니다. 단지 시간 단위에서만이 아니라 위키는 여기서 깨졌지만 4시간 차트에서도 기술적으로 깨졌습니다. 위키도 구조가 있었어요. 우리는 구조를 따라가고 있죠.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지난 4시간의 캔들이 이 상승 추세를 깨뜨렸습니다. 40분 전에 닫혔습니다. 여기서 즉 기술적으로 우리는 반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면 저는 여전히 반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98,000달러의 재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실업률에 따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면 아니면 이렇게 바로 가면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구멍을 메우고 결국 98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합의가 있거나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경우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면 아마도 우리는 바로 갈 것입니다. 재테스트 없이 위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와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해서입니다. 자, 블록체인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에서 손실을 확정짓기 위해 나갔습니다. 원래 어제 어떤 피크 값에 도달했어요. 저는 단순히 지난 1년간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이건 대략 8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 수준에 부딪혔을 때 조금 위로, 조금 아래로 우리는 그 지점에서 강하게 튕겨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거나요. 즉, 예를 들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냥 튕겨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튕겨 나왔고 여기서 이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고 반전이 일어났고 대충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튕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될지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그냥 튕겨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선은 8천만에서 1억 달러의 범위입니다. 이곳은 단기 보유자들에게 손실 구역입니다. 항상 지난 1년 동안 반전이나 강한 튕김의 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도 텔레그램 채널에 그래프를 보여줬고 참고로 모든 거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됩니다. 그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러한 거래 신호가 없습니다. 하루 전체가 9,200만 달러의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죠. 우리가 뒤로 되돌려 보면 심지어 조정 중에도 말이죠. 2024년 1월에는 완전한 손실의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 단위로 손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텔레그램에서 시간 단위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의 손실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단위로 나누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리고 이 결과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우리가 이미 약세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항상 최소한 강한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의 강세장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비슷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월 28일이었습니다. 거기서 2억 4,300만 달러의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강세장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의 이전 강세장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사실 여기에는 총 3날이 있었지만 하나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날이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0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일 손실입니다. 그는 작지만 이건 손실입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체 시장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펀딩입니다. 즉 평균을 내지 않은 시간 단위의 펀딩입니다. 즉 시간 단위로 펀딩입니다. 어제 그는 세 번째로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9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0.001 거기서 12월 29일에 1,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21일에도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1시간 동안 3번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제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 비트코인이 21% 조정을 받은 24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처럼 통합되고 있습니다. 가끔 제로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가끔 제로까지 떨어지면 새로운 트렌드의 임펄스가 시작되는데 펀딩이 빠지기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영역, 즉 제로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구매하는 플레이어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구매 쪽으로 그렇게 강한 편차는 없습니다. 아직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아마도 우리가 결국 그곳으로 갈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이 있는 제한의 비율입니다.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82.5% 떨어졌습니다. 82%는 다시 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80%라는 기준은 거의 항상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반 시장에서의 모든 조정의 정점, 즉 21년의 예를 보세요. 우리는 H에서 첫 번째 값을 도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8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오랫동안 아래로 내려가고 많이 떨어집니다. 24년 초 A키에 도달한 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80까지 떨어졌고 잘 테스트한 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크게 떨어져서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빠른 상승장 사이클을 끝냈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름 21년 여기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손실로 비슷한 방식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의 상승장에도 해당됩니다. 이 수준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를 조금 아래로 통과했지만 불과 12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장은 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수준은 항상 어떤 조정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에서 40%까지의 조정이 있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컸습니다. 다음은 평균 매입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즉 우리는 가장 단기적인 1주에서 1개월의 평균 매입 가격을 돌파했고 평균 매입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그림자에서 그 가격에 닿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1서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평균 매입 가격이 91,000달러, 정확히는 90.940달러입니다. 어제 우리는 91,000달러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90,000이 최저점이었고 거의 그 가격을 통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이 테스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상승장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여기 24년입니다. 우리는 위로 튕겨 올라갔고 21년에도 한번 여기서 튕겨 올라갔습니다. 17년에도 한번 튕겨 올라갔습니다. 라인이 닿았지만 상승장은 아니었고 바닥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은 매우 잘 작용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여기서처럼 이는 하락장으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91,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즉 빠르게 반등할 수는 있지만 어제 텔레그램에서도 언급했듯이 거기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나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자본이 아직 하락장으로의 전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순수한 자금 인출의 총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근 이틀 동안 상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이를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자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이를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URPD, 분포, 수평 볼륨의 수직 시각화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수준, 즉 90,000달러에 도달했고 다시 튕겨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요 밀집 지역의 중앙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컨트롤을 포인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서 고정된다면 방어가 약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87,000달러는 거의 100%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더 이상 고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가서 이 트럼프 존을 거래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건 이미 70,0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어떤 상승장과도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요. 모든 것, 즉 블록체인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냥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구매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시스템에 있는 유동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등을 얻지 못한다면 이 유동성이 준비된 시장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될지 안 될지는 대부분 이 데이터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연결된 사람은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모두 안녕.